세안만 하면 왜 이렇게 당겨지고 따가운지, 눈가 잔주름은 왜 하루가 다르게 깊어질까요? 산만 하면 피부가 당기고 따갑게 갈라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눈과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은 그 불안함.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 하고 계신가요? 며칠 전 58세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면요. 눈가가 하나 더 접힌 것처럼 보여요. 세안만 하면 당겨서 뭔가 빨리 발라야 할 것 같고요. 가까이서 보니 이것은 50대 이후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세안 후 급격한 건조로 생기는 건조주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단지 세안 3분 전 아주 작은 한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안제를 바꾼 것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을 산 것도 아니고 스킨케어를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올리브 오일 몇 방울에 비밀컵을 더해 세안 전에 살짝 발랐을 뿐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 눈가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팔자주름이 덜 깊어 보이며 세안 후의 당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의 주름이 남들보다 빨리 깊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안 전 단 한 단계로 그 주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수하기 전에는 거울을 보면 얼굴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 세수를 하고 나서 다시 보면 갑자기 더 나이 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과 주름이 더 선명해지고 팔자주름도 깊어 보이고 얼굴 전체가 축 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수만 하면 얼굴이 더 늙어 보인다. 깨끗이 씻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 느낌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것 뿐입니다. 젊을 때는 세수를 해도 피부 속에 물과 기름이 충분하고 피부가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피부 구조가 많이 바뀝니다. 피부에서 기름이 잘 나오지 않고 피부를 지켜주는 막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건조해져도 금방 주름이 잡힙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면 먼지와 노폐물뿐 아니라 피부를 보호해주던 얇은 기름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톡톡 닦는 순간 피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세수 후 처음 3분 동안 피부의 물이 아주 빠르게 날아갑니다. 이 때문에 피부 표면이 갑자기 마르고 얇은 눈가와 입 주변부터 구겨지듯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세수하기 전보다 세수한 직후에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 눈가가 더 지쳐 보인다. 얼굴이 더 늙어 보인다. 많은 분들이 이 원인을 잘못 알고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화장품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품만 바꾸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세수 직후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수 후 3분은 피부가 가장 빨리 늙어 보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세수 전에 작은 준비만 해도 이 시간을 편안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바로 세수 3분 전에 올리브 오일을 아주 소량 바르고 여기에 비타민 E가 들어있는 오일 한 방울을 더해 약한 부위에 미리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많은 분들의 눈가 주름과 팔자주름이 확연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세수하기 전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얼굴이 더 젊어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세수하고 난 뒤 피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50대 이후의 피부는 20살이나 30살의 피부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피부는 물을 잘 머금는 스펀지처럼 촉촉하고 두껍습니다. 세수를 해도 금방 다시 차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스펀지는 점점 얇아지고 마르고 물을 붙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수를 해도 나이 든 피부가 받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세수를 하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피부의 먼지와 노폐물이 씻겨 나가지만 동시에 피부를 지켜주던 얇은 기름막도 사라집니다. 이 기름막은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닦는 순간 이 보호막이 거의 없어집니다. 피부가 맨살처럼 공기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수 후 약 3분 동안 피부 속 물은 빠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특히 건조한 방이나 에어컨, 선풍기 바람이 있을 때 더 빠르게 마릅니다. 피부 겉에 각질층이 마르면 종이가 마르는 것처럼 오그라듭니다. 그러면 원래 약한 부분부터 접히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바로 눈가와 팔자주름 같은 부분입니다. 이곳은 얇고 잘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주름이 생깁니다. 50대 이후에는 콜라겐과 탄력이 줄어듭니다. 콜라겐은 피부가 늘어나도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는 단단한 뼈대 같은 것인데 이게 줄어들면 주름이 생겨도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 후에 잠깐 건조해지는 것만으로도 주름이 더 깊어 보이고 얼굴 전체가 지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피부 나이를 더 빠르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리브 오일과 비타민 E가 든 오일 한 방울이 중요한 걸까요? 올리브 오일은 피부의 기름막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하기 전에 아주 얇게 바르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얇은 옷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손으로 문지를 때 마찰을 줄여주어 피부가 덜 당기고 덜 상하게 합니다. 둘째, 세안제와 물이 직접 피부를 세게 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셋째, 오일이 살짝 녹으면서 노폐물을 끌어내 세수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E가 든 오일은 피부를 지켜주는 작은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수를 하면 물과 공기 때문에 피부에 해로운 물질이 잠깐 생기는데 이 물질은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E는 이런 것을 막아주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늦춰줍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쓰면 얇고 가벼운 보호막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피부를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정리하면 세수 후 3분 동안 피부가 아무 보호 없이 있으면 물이 빨리 날아가고 각질층이 마르면서 주름이 깊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수하기 전에 오일을 살짝 발라두면 이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급하게 늙어 보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덜 손상되면 몇 주 뒤 거울 속 얼굴이 더 편안하고 덜 지쳐 보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수하기 전 3분의 힘을 더 잘 이해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58세 여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50대 분들이 겪는 일을 그대로 겪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의 경험과도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 집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집안일을 하며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것이 싫어서 늘 얼굴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수도 하루 2번 꼼꼼히 했습니다. 아침에는 거품이 나는 세안제를 사용해 상쾌하게 씻고 기초 화장품을 바른 뒤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도 세안제를 충분히 사용해 깨끗하게 씻고 조금 더 진한 크림을 발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성실한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은 점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진 느낌이 들었고 팔자주름도 굳어져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외출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세안제를 바꾸기도 하고 가격이 높은 아이크림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팩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세수를 하고 나면 언제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이 당기고 따갑고 주름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처음 물은 것은 사용하는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수 후 3분 동안 얼굴이 어떤지 느껴보신 적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수 후 3분이 가장 불편하다. 얼굴이 당기고 특히 눈가와 입가가 너무 뻣뻣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문제의 핵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장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수 직후 피부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부탁드렸습니다. 세수하기 3분 전에 올리브 오일 2~3방울에 비타민 E가 들어있는 오일 1방울을 섞어 눈가와 팔자주름처럼 약한 부분에 살짝 올려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바르지 말고 문지르지 말고 2손가락으로 가볍게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세안제도 그대로 쓰고 기존 화장품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단지 세수 전에 3분만 준비를 더한 것입니다. 2주 뒤 이분은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사라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거울 보는 것이 더 이상 싫지 않다. 눈가가 예전처럼 아프게 당기지 않는다. 팔자주름도 굳어 보이지 않고 부드러워 보인다. 얼굴이 덜 지쳐 보인다. 이 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표는 주름을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지 않고 스스로 거울을 볼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3분의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방법이 왜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수 후 3분 동안 피부에서 물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지켜주느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비싼 화장품도 아니고 복잡한 관리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하기 전에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의 기름맛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세수하기 전에 얇게 바르면 피부를 지켜주는 옷처럼 작용합니다. 둘째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 1방울입니다. 이 오일은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물은 이것뿐이며 따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손바닥에 올리브 오일 2~3방울을 떨어뜨리고 여기에 비타민 E가 든 오일 1방울을 섞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답답할 수 있으니 꼭 1방울만 넣어야 합니다. 2손가락으로 가볍게 비벼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피부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일을 바르는 위치를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오일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분에만 바릅니다. 눈가와 눈 아래 부분, 팔자주름, 입가처럼 얇고 자주 움직여 쉽게 구겨지는 곳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올리듯이 바르고 문지르거나 잡아당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일이 스스로 자리 잡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3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이 3분 동안 오일은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고 세수할 때 생길 수 있는 자극을 줄여줍니다. 또한 물과 세안제가 피부를 직접 밀어내지 못하게 막아서 피부가 세수 과정에서 상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 시간 동안 머리를 묶거나 수건을 준비하거나 충분히 천천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평소처럼 세수하되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안제는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이미 노폐물을 녹여주기 때문에 강한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고 얼굴을 닦을 때는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 톡톡 가볍게 눌러 닦습니다. 세수 후의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기존 화장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세수하기 전 오일을 사용하면 피부가 갑자기 마르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되기 때문에 세수 후 바르는 크림이나 아이크림도 훨씬 잘 스며듭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만 해도 세수 후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눈가에 얇게 생기던 잔주름이 덜 보이고 팔자주름이 굳어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세수하고 거울 보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표는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지 않고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3분이지만 꾸준히 하면 얼굴이 한층 편안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수 3분 전 루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잘못 따라하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얼굴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이 참 좋았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왜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피부는 건조하니까 많이 바르는 것이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피부는 기름을 빨리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오일이 피부 위에서 겉돌게 되고 세안할 때 완전히 씻기지 않아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나 턱 주변은 쉽게 답답해지고 작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올리브 오일 2~3방울과 비타민 E 오일 1방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무겁고 끈적한 느낌이 난다면 분명 과한 양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게 양이나 부위를 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50대 이후라고 모두 같은 피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많이 건조하고 어떤 분은 T존 기름이 있고 어떤 분은 피부가 예민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양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건조한 분은 볼이나 턱 부분에 약간 더 발라도 되지만 기름이 많은 분은 눈가와 팔자주름 같은 약한 부위에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내 피부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수 전 오일을 바르는데도 세안제를 강하게 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이 많이 나는 세안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극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피부가 뽀득뽀득하다면 이미 보호막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오일을 발랐어도 강한 세안제가 오일까지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50대 이후에는 약하고 순한 세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안 후에 건조하거나 당긴다면 세안제가 너무 센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피부가 이미 염증이 있거나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데도 억지로 이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오일은 건조하고 얇아진 피부에는 좋지만 염증이 있는 피부에는 부담이 됩니다. 뾰루지가 붉게 올라오거나 피부가 많이 가려운 상태에서 오일을 사용하면 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부가 열이 나고 민감할 때는 어떤 오일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오일을 얼굴 전체에 넓게 바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왕 바르는 김에 전체에 바르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얼굴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손상이 쉽게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부위만 보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즉, 눈가와 팔자주름 같은 약한 부분만 바르는 것이 맞습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면 무거워지고 모공이 막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필요한 부위에만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틀이나 사흘 하고 나서 왜 변화가 없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하루아침에 주름을 당기듯 펴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피부가 세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는 손상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세수 후 당김이 줄고 피부가 덜 거칠게 느껴집니다. 2주일이 지나면 눈가와 팔자주름처럼 얇은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몇 주 이상 꾸준히 할수록 표정이 덜 지쳐 보이고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오래 유지되는 변화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 세수 3분 전 루틴은 매우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세수할 때 받는 충격을 줄여주고 건조함을 예방하며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50대 이후의 피부는 새로운 제품을 많이 얻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세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바로 그 부분을 도와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수 3분 전 방법을 이해하고 해결법과 주의점을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이 방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단순해 보여도 중요한 지점을 놓치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천천히 읽고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는 세안 후 3분 동안 얼굴이 당기는지입니다. 세수 후 3분은 피부에서 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얼굴이 당기거나 따갑거나 뜨거운 느낌이 들면 피부가 급하게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 세수 3분 전 방법이 매우 잘 맞는 경우입니다. 만약 당기지 않는다면 피부가 아직 충분히 촉촉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 더 좋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는 세수하고 나서 눈가나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하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세수 후 거울을 보면 주름이 훨씬 도드라져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안 과정에서 피부가 약해지고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간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 방법이 특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체크는 오일을 알맞은 양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혹시 바르고 나서 얼굴이 무겁고 끈적하고 답답하다면 양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올리브 오일 2-3방울과 비타민 E 오일 1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피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얇은 막이 만들어집니다.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는 사용하는 세안제가 너무 강하지 않은지입니다. 세안제를 바꿔보니 효과가 갑자기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품이 많거나 향이 강하거나 세수 후 피부가 뽀득거리면 세안제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바른 오일이 모두 씻겨나가고 피부 보호막도 사라집니다. 사용해야 하는 세안제는 순하고 부드럽고 적당한 보습을 남기는 제품입니다. 5번째 체크는 지금 피부가 염증이나 붉은 트러블이 있는지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붉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오일을 사용하면 피부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뾰루지가 크게 올라오거나 피부가 뜨겁게 느껴진다면 먼저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부가 안정된 후에 이 방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체크는 이 방법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틀이나 사흘 하고 나서 왜 변화가 없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일매일 쌓이는 손상을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세안 후에 당김이 줄고 2주일 정도 지나면 눈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7번째 체크는 오일을 꼭 필요한 부분에만 바르고 있는지입니다. 얼굴 전체가 아니라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 즉 눈가와 팔자주름과 입가처럼 얇고 자주 움직이는 곳에만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곳들은 종이처럼 잘 구겨지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면 무거워지고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8번째 체크는 세수할 때 손이나 수건을 너무 세게 사용하지 않는지입니다. 오일을 발라 마찰을 줄였더라도 거친 동작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피부를 눌러서 밀거나 문지르지 말고 수건은 피부에 가볍게 대어 물기만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기 때문에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9번째 체크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얼굴의 기름막을 빠르게 녹이고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수 전에 바른 오일도 금방 씻겨나갑니다. 피부의 긴장도 더 올라가고 붉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를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10번째 체크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고 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작은 신호는 금방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세안 후 당김이 줄거나 눈가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거나 주름이 아주 조금 덜 날카로워 보이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몇 주 후에 더 큰 차이가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길잡이입니다. 50대 이후의 피부는 새로운 기능을 강제로 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손상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수 3분 전 방법은 그 손상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크리스트에서 5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 방법은 여러분에게 매우 잘 맞는 습관입니다. 꾸준히 하면 얼굴이 한층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세안 후 3분이 얼굴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왜 이렇게 쉽게 말라버리는지, 58세 여성의 이야기와 세수 3분 전 방법의 순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내가 이 방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결말 부분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내 얼굴을 바꾸고 싶은가? 아니면 또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피부 관리는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20살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덜 지쳐 보이는 얼굴, 너무 건조해서 아픈 느낌이 없는 피부, 세안 후 거울을 볼 때 마음이 무겁지 않은 그런 얼굴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세수 3분 전 습관은 아주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방법은 피부의 마법처럼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조용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피부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것이다. 세안을 할 때도, 물을 얼굴에 닿게 할 때도 더 부드럽게 하겠다. 그동안 고생한 피부를 조금이라도 덜 괴롭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담긴 행동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안 후 거울을 보며 갑자기 더 늙어 보이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마가 더 푹 꺼져 보이고 어떤 날은 눈가가 유난히 거칠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그런 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세안 후 거울을 보며 오늘은 괜찮네 라는 작은 안도의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실제로 세안하기 전에 3분을 내서 오일을 살짝 바르느냐 아니냐가 모든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한다고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피부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반대로 매일 딱 3분만 바꿔도 피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체크리스트에서 많은 항목에 해당되었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에서 바꿀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바꾼다고 해서 늦은 것도 아닙니다. 피부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어 온 작은 손상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몇 주 후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이 다음 영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안하기 전에 해야 할 3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3분은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3분을 잘 지켜놓고도 이후의 단계를 잘못해서 다시 피부를 말리고 자극시키는 실수를 합니다. 바로 세안 후와 자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세안 후 1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하면 피부가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이 오히려 지금까지의 노력을 망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피부를 지키는 첫 번째 옷이라면 다음 영상은 그 위에 입는 두 번째 옷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가니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으로라도 오늘부터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마음을 꼭 행동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3분 전 습관을 시작하겠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저에게 보내는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또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릴 밤 시간 관리법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피부가 건조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이나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더 빨리 지쳐 보인다고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피부와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세안을 하러 갈 때 이 영상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문지르지 말아야지. 물이 너무 뜨겁지 않게 해야지. 세안 전에 3분만 준비해야지. 이런 작은 다짐이 모이면 몇 달 후 여러분의 얼굴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세안 후 1분 루틴과 저녁 시간의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